이번 영상에서는 스프링부트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스프링부트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대표적인 특징이 이제 의존성 관리와 자동 설정에 관련해 가지고 소스 레벨에서 한번 좀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의존성 관리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약간 이 프로젝트를 쓰음에 있어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들에 대한 버전 관리와 그 버전별 정합성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떠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이제 pom.xml 파일을 열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현재 저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디펜던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스프링 부트 스타터 웹과 스프링 부트 스타터 테스트라는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은 이 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함으로 인해서 이 익스터널 라이브러리 이만큼의 라이브러리들이 자동으로 임포트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각각의 라이브러리들에 대한 버전 관리, 정확히 얘기하면은 각각의 라이브러리들이 서로 호환이 되는 그 버전별로 호환이 되는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는 게 바로 의존성 관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과연 어디서 이제 관리를 해주고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은 이 pom.xml 파일의 상위에 있는 폼 파일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은 여기 있는 페어런트 태그에 있는 스프링 부트 스타터 페어런트라는 여기 이 폼 파일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 위에는 또 페어런트라는 태그로 상위에 디펜던시스라고 하는 폼 파일이 있고, 여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앞서 영상에서 잠깐 보셨다시피 각각의 라이브러리들이 호환이 가능한 버전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상수 형태대로. 그리고 쭉 내려서 보면 이 디펜던시 매니지먼트라는 태그 아래로 각각의 디펜던시들이 어떠한 버전별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 그 스프링 부트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이 2.0.6 버전으로 다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요. 쭉 내려가서 로그를 남기기 위한 로그백 같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수 처리가, 이 변수 처리가 되어 있죠. 그럼 이 부분이 어디에 있냐 하면,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위에서 프로퍼티스라고 해서 버전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이와 같이 1.2.3을 쓰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버전들이 지금 현재 제 프로젝트에 들어와 있는 다른 라이브러리들의 호환성이 정확히 맞춰져 있는 상태로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이렇게 버전을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자가 일일이 각각의 라이브러리들이 버전업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할 때마다 그런 것들, 이 지금 버전이 업된 버전이 내 어플리케이션이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춰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다시 제 pom.xml 파일에 가면, 기본적으로 제 프로젝트는 스프링부트 2.0.6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6에 대한 버전에 대한 그 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2.1.0이 나와 있는 상태라서 이 버전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2.0.6으로 되어 있죠. 이 페어런트 부분에 이 부분을 2.1.0으로 올리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2.1.0으로 올리고 여기 버전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그 페어런트에 다시 들어갔을 때 이 버전이 2.1.0으로 바뀌어 있고, 디펜던시 파일도 바뀌어 있을 거야. 2.1.0으로 바뀌어 있으며 각각의 라이브러리 버전 파일들도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뭐 다 변화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요 버전들은 다 호환 2.1.0과도 호환이 되는 버전으로 자동이 세팅이 된다 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게 바로 스프링 부트에서 제공해주는 의존성 관리라는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징이 이제 자동 설정인데, 이 자동 설정이라는 게 앞선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을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어떠한 설정도 저희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이 그대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지가 알아서 어떤 콘솔 로고를 따다다다다다 찍더니 로그상 봤을 때 톰캣이 스타트 됐는데 8080 포트로 스타트가 되고 어플리케이션이 시작되었다 라는 메시지가 찍히게 돼요. 저희는 그냥 단순히 프로젝트만 만들고 기동만 했을 뿐인데, 여기서와 같이 로컬호스트 8080 포트로 리퀘스트를 던지면 이와 같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무런 코딩을 하지 않았으니까 에러 페이지가 뜨기는 하지만 어쨌든 클라이언트에서의 리퀘스트를 받아주는 서버 단에 있는 웹 서비스가 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웹 서비스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와스도, 그러니까 웹 서버나 와스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와스를 설정하게 되면은 web.xml이라는 파일도 설정을 해야 되고,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xml 파일이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설정해주는 파일도 설정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엮어주는 설정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해야 되는 설정들이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톰캣을 하려고 했으면 톰캣을 깔았어야겠죠. 근데 저희는 톰캣도 깔지 않고 단순히 그냥 프로젝트만 만들어서 임포트만 했을 뿐인데 웹 서비스가 기동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작업들을 스프링 부트가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스프링 부트의 소개 페이지에 가 보시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오피네이티드 뷰랑 컨벤션을 제공해 준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 스프링 부트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개발자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서 어떠한 관례와 관습과도 같은 그러한 자동 설정들은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검증됐고 많이 사용되고 검증되고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관습이나 관례처럼 이렇게 쓰면 더 편하다라고 하는 자동 설정들을 제공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설정도 하지 않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바로 실행해서 웹 서비스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물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관습이나 관리이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설정들이 당연히 가능해야 되고, 이러한 설정들을 가능하게끔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스프링 부트입니다. 단순한 예로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 서버가 8080 포트로 떴어요. 근데 내가 포트를 변경하고 싶다. 간단하게 이 스프링 부트에서는 그 모든 설정을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라는 요 파일 하나에다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포트 설정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서버.포트에 8080이 아니라 8081, 8090 포트에다가 띄워놓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포트 정보만 바꿔주고 다시 재실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떴을 때 로그상에서도 8090으로 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8080으로 리퀘스트를 날리면 사이트 없다라고 404에러가 떨어지고, 8090으로 날리면 아까와 같은 화이트 라벨 에러 페이지를 보게 되죠. 이러한 기능들을 이러한 자동 설정들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컨벤션이나 이 오피니어네이티드 뷰, 그러니까 어떤 관습과 관례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스프링 부트가 내부적으로 어떠한 라이브러리가 들어와 있으면 그 라이브러리를 토대로 자동 설정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지금은 우리가 의존성에 이 웹 의존성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웹 의존성이 들어와 있으니까 얘는 웹 서비스로 만들어야 되네라고 하고 톰캣 설정도 하고 웹 서비스를 뜨기 위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설정을 하지 않는다. 웹 서비스를 의존성에 넣지 않고 그냥 단순히 코어만 넣는다라고 했을 때 하면 어떻게 되냐? 스프링 부트에 이제 그냥 기본 라이브러리만 넣는다라고 하면 스프링 부트 스타터만 넣으면 되고요. 스프링 부트 스타터만 라이브러리를 넣게 되면
스타터 밑에 스프링 코어가 있을 텐데 스프링 코어만 들어와 있게 돼요. 나머지는 웹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설정도 들어와 있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 상태로 서비스를 기동을 해보면 아까랑 다르게 어떤 식으로 로그가 찍히냐 하면은 톰캣 로그가 없을 거예요. 로그 줄도 좀 틀리죠. 뭔가 스타트가 됐다고는 하는데 웹서버 로그가 없고 웹서비스에 들어갔을 때 8090을 했을 때도 404 에러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웹 의존성 관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가 없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웹서비스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프링부터 자동 설정하는 가장 큰 그 판단 기준이 뭐냐면 바로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에 주입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가 어떤 라이브러리냐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또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스프링부트 아까처럼 다시 스타터에 외부로 다시 들어갈게요. 외부로 들어가면 그 웹서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ZT, 네티, 톰캣도 있을 거고 언더토어도 있을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웹 서비스만 넣게 되면 다시 초기화를 리프레시를 해보면 웹이 들어와 있고 맨 밑에 보면 톰캣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톰캣이 이런 식으로 톰캣이 들어와 있어요. 많은 웹서버 중에 기본 설정은 톰캣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톰캣을 쓰지 않고 다른 걸 쓰겠다 라고 해서 여기 디펜던시 다른 걸 넣을 수도 있어요. 스프링부트 그래서 스프링부트 스타터 언더토우는 제이보스 진영에서 만든 오픈소스 그 웹서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해서 보면 이렇게 언더토어가 들어와 있죠. 의존성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는 뭘로 뜰까요? 재기동을 하게 되면 뭘로 뜨느냐? 톰캣으로 뜰 것 같거든요. 한번 볼게요. 쭉 보면 네, 톰캣으로 떴죠. 이렇게 8090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웹서비스로 떴네. 근데 웹서비스로 뜨면서 기본적으로 톰캣을 가져왔는데 언더토어라는 다른 웹서버도 같이 의존성으로 들어와 있다, 라이브러리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우선순위가 내부적으로는 톰캣이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톰캣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나는 이거를 쓰고자 해서 얘를 디펜던시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그 톰캣이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진짜로 이 언더토어를 쓰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의존성을 빼주시면 돼요. 빼는 방법은 이와 같이 익스클루전으로 넣고 그룹 아이디를 y.split.put로 그대로 넣고 artificial id에 톰캣을 이렇게 익스클루전 안에 있는 거는 요 artificial id에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요 라이브러리를 제외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외하겠다라고 보면 웹 서비스에 톰캣이 없어졌고요. 언더토어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웹 서비스를 기동해야만 톰캣이 아니라 언더토어라는 웹서버를 통해서 웹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보면 이제 언더토어로 스타트됐다는 걸 볼 수 있고 웹 서비스를 다시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이 화이트 라이브러리 똑같이 에러 페이지가 뜬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떠한 라이브러리가 스프링부트는 어떤 라이브러리가 들어와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보고 얘가 이 라이브러리가 들어와 있으니까 얘는 이럴 거야, 이렇게 동작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동 설정들을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자동 설정을 그대로 쓸 경우에는 아무것도 건드릴 필요가 없고 다만 이제 방금 전에 웹서버를 변경한다든지 포트를 변경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런 기본 설정이 되는 의존성을 빼거나 아니면은 설정에 대한 프로퍼티 값들을 바꾸거나 하는 것들로 커스터마이징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스프링부트의 특징을 알아보는 거를 마치도록 할게요.